자, 토목과든 건축과든 전기과든 모든 공대에서는 기본적인 수학이 바탕이 돼. 수학이 바탕이 되는데 이 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정부 적분을 쓰고 기울기를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이 수학을 가지고 역학으로 접목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기초 수학 및 물리를 보자고. 기초 수학 및 물리. 원래 이게 6시간 정도 하는데 역학에 필요한 수학이 오늘 3시간으로 끝내겠어. 최소한도로 처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가 있어. 다 알고 있겠지만 홍성대 씨가 쓴 정석 또는 최용준이 쓴 해법 수학을 보면 사인과 코사인에서 이런 게 있어. 여기는 1상환, 2상환, 3상환, 4상환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벡터에서 크기를 보면 여기는 X축에서 플러스, 이쪽은 Y축으로서 마이너스,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크기가 있을 때 요거의 크기는 X, 요거의 크기로 하겠는데 전부 다 플러스지. 위로 옆으로. 그래서 만약 이게 세트라면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 전부 다 모두게 플러스.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y는 플러스지만 x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r분의 코사인은 마이너스네.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만 플러스지.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래. 그래서 옛날에 배운 게 이런 게 배웠어. 올, 사, 않고 이렇게 배웠어. 광훈이 배웠어 안 배웠어? 요즘은 이렇게 안 돼 있어. 너희들 고등학생들 과외시키려고 다 거기서 올 쌓고 오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올 산타크로스로 돼 있어. 크로스 정석책이. 그럼 뭐냐, 모두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올 산타크로스로 돼 있어.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판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정석책에 한 500페이지 기초 공통수학 정석 500페이지 정도 보면은 사인 값이 있는데, 준하야, 네. 중요하냐고 물어봐. 네. 중요하냐고 물어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90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일 때, 광원이 요 n가 홀이면, n이 홀이면, 홀수이면 이 값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n가 짝수이면 뭘로 바뀌어? 도로 사인으로 바뀌어. 단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실수했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단 여기에 있는 이 각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사인 여기에 만약 이 값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에 있어도 플러스,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야, 구간이.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각을 갖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하나 예를 들어준다. 사인 210도는 요거 두 가지가 있네. 사인 210은 사인 90 곱하기 2 플러스 몇 도요? 180이다. 얼마를 더하면 돼요? 30. 또 하나 있네. 사인 90 곱하기 3 하면은 270인가? 얼마를 빼야 돼?
어? 60. 그러면 여기 짝수인가? 이건 짝수야? 그러면 이거의 답은 사인 30이 맞아. 요거의 답은 코사인, 홀수니까 코사인 60이야. 그러니까 사인 30이나 코사인 60은 같아. 그러나 부호가 210이면 몇 상환인가? 1, 2, 3인가? 사인인가? 3상환은 탄젠트만 플러스인가?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어디다 써먹습니까? 재료역학 3장에 이런 게 나오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90 곱하기 2 플러스 2세타가 있어. 그러면 요게 2니까 뭐요? 짝수인가? 짝수야? 예. 자동으로 코사인 2세타가 되지. 이 구간은 180을 지났으니까 3상환인가? 3상환은 탄젠트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코사인 90 곱하기 2 플러스 2세타다. 그러면 이것도 짝수니까 도로 코사인으로 바뀌지. 아, 이거 사인이지, 사인. 사인 도로 똑같은 거로. 요거는 도로 코사인이 되지. 마이너스지, 똑같이. 왜? 3상환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올, 산, 타, 크로스라고 했으니까. 맞아? 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자, 재료역학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제품에 여기서 땡기고 있어. X축으로 이렇게. 이 경사면에서 이면과 이면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경우 땡기면 이면과 이면이 미끄러져 내려가나? 내려가지? 아니, 요렇게 경사가 졌는데, 요 면에서는 잡아 당기면 이면과 이렇게 미끄러지잖아. 이때 여기서 박았다면 더 미끄러지나? 야, 여기에 얘가 티아라요. 내가 꼬시고 있어. 네가 밀어주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같은 크기로 똑같이 당기면 시그마 Y에서 Y축으로 당기면 이런 경우는 여기 미끄러지는 게 없지. 똑같은 크기로 당기면 두 개의 차때 미끄러지겠지.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전달능력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달능력 공식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사인 2세타가 나와. 그러면 이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는 전달능력이 타우야. 그러면 여기서 직각성분으로 작용하는 이 경우의 전달능력은 얼마입니까? 물어봐. 그 전달능력은 타우 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타우 다시라는 것은 세타보다 90도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2 곱하기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 플러스 세타. 그러면 90 곱하기 결국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의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세타라는 거야. 왜? 아까 이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두 전달 능력의 합 타우 플러스 타우 다시가 얼마냐? 이럴 때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나오게 되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삼각함수에서 이거는 기본 공식이고 첫 번째로 한번 잠깐 보면 항상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외워야 하는 공식이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B, 높이를 A, 빗변을 C라고 그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C분의 A야.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요.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요. 그러므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은 변화가 없는데 양변에 똑같이 C로 나눠버리면 분모는 코사인, 분자는 사인, 그래서 탄젠트는 결국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지.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첫 번째 원리식은 빗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인가? 밑변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이야. 그러면 항상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공부하는 거고 대학 학문에서는 그냥 암산으로 A를 구하시오 그러면 A를 구하면 C 사인 세타 그러는 거예요. B를 구하시오 C 코사인 세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제곱해서 대입하면 B의 제곱은 C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고 A의 제곱은 C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고 그래서 C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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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니까 아하 한 가지 그대 이름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구 종말의 대회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이야.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거. 이거 한 가지 공식이고 두 번째로 외워야 할 공식이요. 여기다 외울 걸 따로 여기다 칸막 해놓자 이렇게. 두 번, 세 번. 요거는 외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 적분을 하면 사인 코사인 이외에 제곱이나 합성함수는 절대로 적분보다지. 그래서 2배각 공식이라는 게 나오지. 2배각 공식. 고등학교 때 수학하기 싫어서 여기서 또 오라고 그래. 그게 아니야. 그때 필요했던 일부만 하자고. 일부만. 첫 번째 사인에 대해서 전개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개해보자. 혹시 사, 코, 코사 기억나지? 사, 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2배각이라는 게 뭐야? 각도가 2배로 컸을 경우 요것이 세타 요것이 세타다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사인 둘 세타네. 세타가 2개니까 맞나? A, B, B, A 2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2개지. 결국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개가 되네. 그래서 답이 나왔네.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2분의 1 사인 1 세타 지구 종말화 되어요. 이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2분의 1 사인 2 세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거는 사인 세타 코스 2분의 1 사인 2 세타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실례로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럼 아까 최대 전단능력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잠깐 재료역학의 3장에서 타우는 2분의 시그마 x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가 사인 2 세타 있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구할 수가 없지. 이놈은 구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원래는 시그마 x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놓았을 때는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이거의 최대는 1, 이거의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최소는 마이너스지만 곱한 값의 최대는 뭐냐? 몰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친 거야. 그러면 이게 띄어봐야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최대 전단능력은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각도는 얼마냐? 사인 2세타가 1이 되려면 사인은 90도가 1이야. 그렇지? 그래서 세타가 45도라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식 하나 외운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2분의 1 사인 2세타다라는 거. 두 번째. 이번엔 코사인을 전개한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는 또 코코 싸싸. 그렇지. 코사인 알파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역학이나 어디서 나올 때 어디서 나왔지? 이러면 안 되지.
아, 전에 여기서 들었던 것 같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코코, 코사인, 사사, 사인. 여기는 플러스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요. 같은 값을 똑같이 세타 대입하면 코사인 2세타가 되지. 코사인 제곱 세타지. 사인 제곱 세타지. 그러면 이런 거의 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거를 계산하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얼마였지? 1.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가? 또 하나 있으니까 2개가 되지. 그래서 넘기면 2배 코사인 제곱 세타, 2배 코사인 제곱 세타. 넘겼으니까 이놈을 넘겨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지. 맞나?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씩 나왔네. 2분의 1로 나누면 되네. 아하.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아니라 플러스 코사인 2세타예요. 잘못 썼네. 이게 사인 제곱 세타네. 너무하니까. 맞나?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인 제곱 세타잖아. 마이너스 지금. 맞아? 넘기니까. 아이, 그럼 한번 썼어. 에이씨. 2로 나누면 되니까. 맞아? 외워둬야 되고. 또 하나. 이번에는 여기다가 그대로 놓고, 자,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거꾸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게 2배 코사인 제곱 세타지. 마이너스. 넘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래서 결국은 공식에 올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요. 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 사인 코사인은 2분의 1 사인 세타. 결국 두 개를 곱하면 200각으로 되는 대신 항상 2분의 1이 들어가.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들어가고 나중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요거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초수학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자, 준호한테 물어보자. 이런 판자떼기 위에다가 돌멩이 사각형을 올려놨다. 올려놓고 이 판자떼기를 이렇게 들었다. 들었어. 들으면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물체가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기울어진 각도가 있으니까.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광원이는 내려가 안 내려가? 등산해봤어 올라갔어? 경사진 산 올라가봤어 안 올라가봤어? 어떻게 올라가? 미끄러져서 경사졌는데. 여기가 만약에 얼음판이고 매끌매끌하다 보면 미끄러져 내려가겠지? 거칠거칠하면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지. 그래서 여기에 거칠기를 뮤라고 그러고 요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기울기지. 경사도. 맞아? 요 기울기, 요거는 마찰기 수지. 요거를 기울기로 환산한 것을 마찰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로 환산하는 마찰각을 만약에 로라고 한다면 로가 크면 안 미끄러지고 로가 알파보다 적으면 미끄러지겠지. 그러면 너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 기울기가 뭐야? 경사도 기울기가. 광원이 뭐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렇지. 그게 바로 탄젠트 값이란 말이야. 실례로 그래서 기울기가 뭐냐 물어보면
그래도 탄젠트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정의가 고등학교 때는 리미트 델타 x가 0에 근접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 해서 y는 x의 순간 변화율이다. y를 x로 미분하라. y는 x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놓은 걸 알고 모르라고 그게 아니고 그대 이름을 디퍼런셜 dx분의 dy라고 한다.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y-라고 한다.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 있나 없나 보자. 기울기 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고 치자. 여기 기울기 있냐 없냐? 없지? 여기는 기울기 있어 없어? 있지? 여기 기울기 있어 없어? 없지? 기울기가 0인 곳이 제일 높네? 그렇지? 정상이네? 기울기가 0인 곳이 제일 저하네? 맞나? 최저네?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가 뭐냐고 그러면 경사도다. 그러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무조건 미분해서 0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미분을 좀 말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해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다. 델타 x 델타 y다. 요게 기울기잖아. 탄젠트 세타. 그게 맞다. 이게 탄젠트 세타. 결국 세타가 적다는 거거든. 미소량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데 왜 그런가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봐라. 그러면 탄젠트에서 보자는 얘기다. 탄젠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자는 거다. 아까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배웠지? 탄젠트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배웠지? 그걸 이용할 수밖에 모르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은 코코 싸싸 이렇게 사인은 싸코 코싸 같은 수를 곱하거나 안 해도 그 같은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로 나눠보면 간략하게 지는 거야. 왜? 이름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계산했더니 요거 지워져. 여기는 1이야. 여기는 탄젠트 알파야. 여기는 탄젠트 베타야. 요놈 계산을 보면 요건 지워지네. 콕, 코. 요게 베타지. 코 싸니까. 요거 지워지네. 요거 탄젠트 알파네. 요거 지워지고 탄젠트 베타네.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식은 어디서 쓰느냐? 기계 설계. 설계에 나사에서 써먹는단 말이야. 그 나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볼트 대가리. 여기 너트, 볼트. 이때 여기를 조여지는 힘을 Q라고 하고 돌리는 힘을 P라고 한다면 회전력 P는 주카중 Q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가 답이야. 그런데 알파와 노는 몰라. 이거는 알아. 탄젠트 알파는 파이 D분의 P치. 탄젠트 로는 마차계수 뮤. 요걸 알아. 그럴 때 이걸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식이 나오는 거지. Q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로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로가 되는데
이 식을 다 했으면은 여기 1 마이너스 요게 파이 d분의 피치 요게 뮤 요게 파이 d분의 피치 요게 뮤 분모 분자에 똑같이 파이 d를 곱해버리면 Q는 곱하니까 파이 d U 피치 U 파이 d 계산해봐. 분모의 파이 d U 피치 파이 d U 피치 똑같아. 배열만 틀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공식으로 파이 d 마이너스 U 피치 플러스 U 파이 d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런 거 쓸 때 설계 가서 외울 때 외우더라도 내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거든. 아하, 이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나왔나 보다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2 세타.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4년 전에 공기업에서 나왔던 공기업 시험 문제를 잠깐 보자. 공기업은 계산기 노다. 노계산기. 자, 영어로 얘기한다. 노계산기 뭔 뜻이야?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노계산기요. 노계산기. 노여자. 여자가 없다요. 계산기 없다. 공기업은 계산기 안 갖고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다. 공기업에.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성분으로 해서 100N을 잡아당기고 이때 각 부재에 발생하는 T1과 T2를 구하라는 것이 공기업 문제인데 굉장히 쉽지. 쉬운 것 같아도 그냥 쉬운 게 아니야. 그래놓고 이게 3대 4대 5라 했어. 얼마야? 할 수 있어? 못한다. 그냥 쉬운 게 아니야. 개념 없이.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해보자. 이게 장난이 아니야. 좀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냐? 사인 알파는 5분의 3. 맞지? 5분의 3. 사인 베타는 뭐냐? 5분의 4. 오늘 수업은 좀 딱딱하다. 좀 쉬워져, 이제. 그러면, 이게 문제네. 자, 여기를 90도고, 여기는 세타2라고 그러고, 여기는 세타3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우원의 성질에서, 좀 있으면 배운다. 우원의 성질에서, 라미의 정리라는 게 있다. 광원이 들었지? 라미의 정리. 사인 법칙인가? 결국 이 식에서 사인 90분의 100은 사인 세타 3분의 T1 사인 세타 2분의 T2 사인 90은 1인가? 사인 90은 1이야. 그래서 T1은 나왔네. 왜? 100 사인 세타 3 T2 나왔네. 100 사인 세타 2. 그러면 세타 3와 세타 2를 구할 수 시작했네. 그러면 이게 문제네. 잘 봐. 요렇게 수선을 그리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인가? 어? 요가 알파인가? 알파야? 그러면 세타 3는 180에서 알파를 뺀 거네. 맞지? 그러면 여기가 베타니까 세타 2는 180에서 베타를 뺀 거네. 맞나?
결국은 이걸 계산해 볼게. 사인 세타 3는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네. 요거 짝수인가? 90 곱하기니까 짝수야? 90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잖아. 사인 알파가 되지. 사인 알파가 얼마인가? 5분의 3인가? 그럼 5분의 3이면 이게 60이지. 그러면 사인 세타 2를 구해볼까? 사인 세타 2는 180 마이너스 베타인가? 90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인가? 짝수니까 도로 사인 베타네. 사인 베타는 5분의 4니까 이건 80이 나오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계산기 때리면 금방 쉬워질지 몰라도 원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처음 했던 이걸 모르면 공기옵션 문제는 못 풀지. 이럴 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사인 코사인을 어디다 써먹느냐? 이제 칠판을 지우고 다시 써먹는데, 자 다시 해보자. 그러면 어디다 써먹는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중요시 생기는 것이 기계 계열 또는 뭐든지 첫 번째로 실례로 이런 게 있다.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배운 물리에서의 성질은 이런 스프링에서 이것을 질량이라고 한다. 매스. 요 변이를 탁 당기면 변이를 X라고 하는데 요거를 탁 당겼다는 건 출렁출렁 하는데 파장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다. 여기까지가 1사이클이다. 그렇지? 1사이클 동안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요거를 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나? 이해가나 이거? 출렁출렁 이해가? 이러한 것을 조화운동이라고 한다. 맞나?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게 뭐냐? 변위를 X라고 한다. 이게 사인 코사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X. 고등학교 때 속도는 velocity 속도는 X를 미분한 dt분의 dx라 해서 그대 이름을 X 쩌뚜를 쩌뚜 이렇게 발음 잘해요. 쩌뚜 도트 벡터라고나. 그러면 이 변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좀 어려운 거 요거는 그러면요 엑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요건 dt분의 dv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x v 도트가 되지. 똑같이 v 도트. 그러면 v가 x 도트니까 v 도트는 x의 2 도트가 되겠지. 그러나 요거를 잠시 응용을 하면 dt분의 dv는 양변의 같은 수를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변화가 없지. 그러면 요렇게 쓰면 요거는 dt분의 dx니까 v가 되네. 요놈은 dx분의 dv가 되지. 이걸 가지고 변위, 속도, 가속도 관계가 나온다.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운동 법칙에는 F 이퀄 MA가 난다. F 이퀄 MA. F 이퀄 MA.
결국은 이 방정식에서 F equal MA. MA라는 힘이 있다. MA는 X2도 떠나겠지. 또 하나는 이 스프링 잡아당기면 외력은 힘에 비례한다 해서 후쿠이 법칙이라는 게 있다. F equal KX라는 게. 그러면 이놈이 F1이고 이놈이 F2라면 그대 이름 스프링의 특성 방정식이라 이러는데, 스프링의 특성 방정식 혹시 광호야, 광훈아, 스프링이 뭐냐? 영어로 얘기해봐. 영어로 스프링이야? 스프링. 그러면 내가 영어로 얘기할게. 한번 알아봐. 해석해봐. 좀 토익 많이 나온다니까. Spring begins in March. Spring begins in March. 뭐라 했어, 내가? Spring begins in March. 뭐라 했어? 아이, begin. 시작하다. March가 뭐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3월. Spring begins in March. 뭐 뜻이야? 봄은 3월부터 시작한다 라는 뜻이야. 봄은 3월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야. 결국 이 스프링이 뭐냐고 물으면 봄이야, 봄. 충격흡수야. 앞으로 충격흡수가 뭐냐 물어보면 영어로 댐퍼 그런다. 댐퍼. 충격흡수 장치를 뭐라고 한다고? 댐퍼. 뭐라고? 댐퍼라고 한다. 그러면 이 힘의 평행 방식이 특성 방식이 뭐냐 물어보면 mx도 있는 대로 힘에 대해서 하면 제로 플러스 kx는 제로. 이것이 스프링의 특성 방식이다. 조화운동에 이것이 스프링 특성 방식인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요게 두 번 미분한 거지.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 그런다.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 그런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 해답, 해답, 해답 뭐야? 이걸 잘하면은 수학 도사지? 그게 아니고 이거의 해답은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해 그런다. 일반해가 있으면 또 무슨 해가 있어? 특이해. 그러면 일반해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 교수님, 내가 수학자라면 여가 있어요? 서울대학원이나 동명대학교 왔지? 아니다. 일반해는 내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대략적인 미답. 그러면 원래 원함수가 있으면 두 번 미분하면 더해서 제로가 되니까 원래 fx가 뭔지 10이었다면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값이 뭐냐? 익스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맞나? 익스플레이션. 그래서 이 일반에는 x라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c 곱하기 2의 람다 t라고 그런다. 이런 거. 아니면 결국은 또 하나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가? 아하. 그래서 이거는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코사인 세타가 일반해가 된다. 결국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a와 b에 해당되는 합성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력학, 진동학, 모든 것. 이 답을 내는 거는 수학이지만 이 두 개를 합성시키는 거예요. 요 놈을 x1이라고 그러고 요 놈을 x2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소한 거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공부한 이상
합성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합성법을 하는데, 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의 합성법을 본다. 합성법. 그러면 이런 답을 내기 위해서 합성법이 필요한 건데, 첫 번째로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이건 알아야 한다. 어떤 값이 x라는 값이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코사인 세타가 있다고 치자. 이 x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x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x의 최대값은 이렇게 해서 라지 x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x의 최대값 라지 x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놓고 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운다. 암기. 알았어? 네. 외우는데 왜 나왔는지는 얘기해 줘야지. 설명한 다음에 여기다 설명해 줄 테니까. x가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사인 세타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고르면 무조건 어떻게 했지? 미분에서 제로 된다 했지? 경사도가 0인 것, 기울기. 그래서 무조건 미분한다. d세타분의 dx로.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미분하면 되냐 안 되냐? 대학 총장도 인테그랄, 기사시험 본다든가 공기업시험 볼 때 인테그랄 명단이 없어. 바로 그냥 암산을 놓아야 돼. 미분한다. 사인은 코사인. a의 코사인 세타인가?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가? 이게 0이 될 때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코사인 세타는 넘겨서 a로 나누니까 a분의 b의 사인 세타가 되지. 맞나? 요 놈을 넘겨서 a로 나눴어. 그러면 시간 연세 여자 제곱을 하자. 제곱. 응? 준아야, 왜 했냐고 물어봐. 왜요? 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이것이 바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지. 아까 배웠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라고. 그러면 요 식에서 결국은 사인 제곱 세타는 넘겨서 1을 넘기니까 a 제곱분의 b 제곱 플러스 1이네. 는 1이지. 이놈을 1로 넘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a제곱분의 a제곱이 바로 뭐야? 1이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곱하고 나눠서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그러면 되지.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수학에서는. 역학에서는 최대만 구할 거니까 플러스만 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가 없어. 자, 이번에는 거꾸로 풀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넘겨서 풀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되겠지. 그럼 원식을 갖다가 대입하면 이거의 최대값이 나오지. 그래서 x의 맥시멈은 라지 x는 대입하면 a 곱하기 사인 세타 대신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코사인 세타 대신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얼라 써놓고 나니까 분모가 똑같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 맞나? 네.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 이걸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지? 루트 그냥 루트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왜냐면 루트 x분의 x는 루트 x 똑같이 곱해버리면 요건 x제곱이라 x분의 x 루트 x니까 그냥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를 구하시오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수학이지.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냥 이 식에서 x의 최대값, 진폭의 최대값, 아까 말 표현하면 이게 진폭인데, 구라면 무조건 요거 앞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무조건 루트 a제곱 플러스. 이거의 최대값 물으면 무조건 이걸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식이요. 잠깐 예를 들어줄게. x1이 3의 사인 세타, 4의 코사인 세타예요. x의 최대값 얼마라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5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5 맞나? 마이너스 해도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묻는다. 한 번 더. 거나 4 5 빼기 3의 사인 세타 플러스 4의 코사인 세타. 여기 x의 최대값 얼마야? 어? 왜 10이야? 그렇지. 5 더하기 5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10. 이거의 최소값 얼마예요? 0. 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그런데 진동학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료역학 하나 더 해줄게. 하나 예를 들어서 재료역학 이런 게 있어. 아주 쉬워. 알고 보면 배운 적 있을 거예요. 너희들 준하도 배웠을 게요. 재료역학 이런 거 본 적 있지? 3장 재료역학에서. 네.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경사면에 작용하는 타우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2세타 타우 xy의 코사인 2세타라는 게 있어. 이런 식이. 너 그러면 그냥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야? 답이 똑같네. 이게 a인가 3인가 요건가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지. 그지? 그렇잖아. 이거를 무슨 유도에 쌓고 그래. 이 식만 나오면 그냥 암살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누구한테 뺏겨? 계산기한테 뺏기면 되지. 대학은 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경사면의 자유 수직응력 거라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세타 타우 xy 코사인 사인 세타 이런 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필요가 없지. 최대값 보면 여기다가 루트 이거 더하면 되나? 루트 이거 좀 그지? 이러한 식이 안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성질이 이런 게 있어. 한 번 더 써줄게. 어떤 성질 중에 요거는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외워야 되는데 어떤 값이 x는 a의 사인 세타 대신에 오메가 t의 b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럴 때 x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x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것이 암산으로 나오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진폭의 최대값은 얘기 안 해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여기 알파와 베타 구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뭔가를 써보겠어. 자, 이제 이걸 이제 암기해야 돼요. 학과에 관계없이 이건 알게 해야 돼요. 자, 잠깐 다시 뭔가를 한다. 이런 원이 있다.
손오공이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저팔계 대로댕이다가 돌멩이 달아서 뭐랑 야 던져버리면 씨발 어디 튀어나간다. 맞나? 빙빙 돌다가 그때 요만큼 돌아간 걸로 보자. 돌아간 각이 D세트다. 빙빙빙. 이럴 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NRPM이라고 주어져. 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N 레볼루션 혁명 회전수 레볼루션 퍼 분당할 때 미니트 분당 회전수 RPM이라고 그래요. 어떤 새끼한테 내가 슬쩍 물어봤어. 어떤 놈한테 어떤 연한테 물었던가? 교수님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어떤 놈이 크대요? 이 각이 크지? 각도는 똑같지? 각도 똑같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을 때 저기서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었어. 각속도. 내가 뭐라 했냐? 각속도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절대 각속도라고 하고 각진동수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각진동수. 각진동수. 그래놓고 요거의 표기는 이렇게 써서 스몰 w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스몰 w 뭐라고? 패치겨버릴 텨. w라는 말 쓰면 안 돼. 앞으로 각속도는 오메가. 뭐라고?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에 대해서 잠깐 써보면 단위 시간당 회전은 각. 그래서 dt분의 d세타가 된다. 항상 분모에 있는 시간을 약분하는 방법으로 세타 젖. 어떤 사람 젖들 이상 발음 이상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거를 구개음하라구나? 젖도라고 한다. 젖도. 교수님 이거를 말입니다. 회전수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한 바퀴 돌아가는 각이 뭔가? 2파이. 맞나? 한 바퀴는 2파이잖아. 아이씨. 어? 그러니까 360도라고 그래요. 라디안으로 써. 그러면 두 바퀴는 2파이 곱하기 N 바퀴는 2파이 N가 되지. 그러면 이거의 단위가 각도는 라디안, N이 분당이므로 미니트가 되겠지. 교수님, 학교에서는 60으로 배웠는데요.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을 초로 고치려면 60으로 나누면 되나? 60분의 2파이 N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커분의 1이 되겠지. 교수님 왜 이제 이거 안 씁니까? 각도는 차원이 없으므로 안 써도 돼. 써도 되고 세커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러고 스프링에서 진동방정식에서는 이게 스프링에서는 조화운동에서는 1사이클당이란 말이야. 1사이클당. 그러면 이거의 정의가 뭐냐? 각속도 시간당 2파이가 된다. 한 바퀴. 1사이클은 한 바퀴니까. 이때 이 t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중요하다. 1사이클당 걸린 시간이지. 시간. 그런데 이렇게 시험은 안 나오고 시간이라고 않고 주기다 그런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기를 구하라면 헷갈리지 말고 1사이클당 걸린 시간이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주기를 구하시오 하면은 바꿨으면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지. 알았어? 어? 알았어? 오메가분의 2파이야. 그런데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그러냐?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각속도, 각진동수, 각자를 빼고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를 F라고 쓰는데 주기의 역수 T분의 1.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 되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자, 참고로 얘기하는데 언제나 각속도는 일정하다. 왜? 각이 일정한가 이 각 다? 각이 일정하냐고.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일정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일렬 정대로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오는 직접 속도, 원주 속도가 다르겠다. 원주 속도. 원주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는 다하는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지? 그러면 요 길이를 호의 길이다 해서 ds라고 하자. 호의 길이는 rd 세타. 요 반지름 말이라면 호의 길이는 rd 세타 맞나? 2파이 r을 전체 2파이분의 세타만큼 지워져서 rd 세타가 호의 길이잖아. 아이씨. ds지. ds는 rd 세타라며. dt분의 d세타가 뭐야? 오메가. 그래서 원주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앞으로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메가의 정의를 헤저스로 쓰시오. 그러면 60분의 2파이엔. 그래서 r을 쓴 다음에 60분의 2파이엔 2를 여기다 쓰고 파이엔. 반지름 곱하기가 뭔가? 지름인가? 그래서 원주 속도는 60분의 파이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쓰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여기가 있었다. 어디가? 바로 d세타는 그러면 오메가 dt네. 왜? 오메가가 dt분의 d세타니까. 맞나? 각속도는 일정하다겠나? 그러면 세타는 또 오메가 t네. 적분하면 그래서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요식을 본다. 잠깐 요식을. 자, 요식을 여기다 바로 타협하는 방법이야. 여기다 바로. 그러면 그냥 하는 방법으로, 자, 아까 썼던 식을 여기다 하기 전에 x는 a의 사인 세타 b의 코사인 세타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거를 a의 사인 오메가 t b의 사인 b 코사인 오메가 t 이래도 되나? 이제 세타가 오메가 t라 있으니까 되나? 그러면 말로 요게 뭔가를 알아야 돼. 요건 뭐야? 각진동수 맞나? 요건 뭐야? 주기 맞나? 맞아?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나 써보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어떤 함수 중에 이런 게 있다. 직각이다. 여기를 a라고 자, 여기를 b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바로 x인가? x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가? 맞나? 맞아? 요거를 알파라고 해보자. 요걸 베타라고 해보자. 이 문제에서 사인 알파는 뭐지? x분의 a인가? x분의 b네. 맞나? 맞아? 이건 코사인 베타인가?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뭔가? x분의 a인가? 사인 베타인가?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쓴다. 요거를 x는 a의 사인 오메가 t b의 코사인 오메가 t를 쓰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관계가 없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은 관계가 없나? 서로 주어지잖아, 분모 분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본다. x는 놓고 x분의 a가 뭔가? 코사인 알파인가? x분의 a가 뭐요? 코사인 알파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알파네. x분의 b는 뭔가? x분의 b는 사인 알파인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알파. 어디서 많이 봤네? 싸, 코, 싸, 코, 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x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인가? 그러면 이놈을 다 했으면 x분에 있는 싸 코사인 알파가 되지만 코사인 베타가 되나? 사인 알파가 되나? 코사싸가 되지.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이 식을 금방 경험했듯이 이 식을 가지고 사인으로 합성하시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x고 x가 뭐냐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때 이거를 위상각 그런다. 그러면 이때 알파와 베타 그런 방법, 알파는 여기서 계산하면 아크탄젠트 2분의 b 요거는 아크탄젠트 b분의 a 이런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수학에서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거 가지고 이제 즉 예를 하나 든다. x1이 3의 사인 오메가 t고 x2가 4의 코사인 오메가 t라면 그냥 이 문제는 x는 두 개 더해서 전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가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x1이 3의 사인 오메가 t고 x2가 4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였다. 이거를 합성시켜라. 할 수 있나 없나? 과연 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3의 사인 오메가 t 4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인데 아까 같이 사인 코사인이면 되는데 안 되잖아. 결국 이거를 전개해야지. 전개해야 돼요. 3의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사인 사코 코사 다시 얘기해서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를 쓰고 A, B 이렇게 고치자요. 그러면 사인의 공통인수니까 3 더하기 4의 코사인 6분의 8. 여기는 코사인 앞에 4의 사인 6분의 8. 결국 진폭의 세대값을 구하라.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시험 문제 하나 풀 때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시간이 제법 걸려 안 걸려? 걸리지? 그러나 또한 이런 걸 또 배워야 한다. 다음 시간에 한다. 바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놈이 F1이고 이놈이 F2다. 이때 사이각을 세트라면 이 두 개 합력 구하는 것을 평행사변형법이라 해서 오늘은 지금 학교에서 한번 이게 바로 합력인데 F는 루트 F1제곱 이거 해줘 분명히 F2제곱
2배 F1 F2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들어봤지? 이거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물론 안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이거 다. 이름을 써보면, 이름은. 사인 오메가 T래. 3 사인 오메가 T. 이거 3이고, 사인 오메가 T야. 요 놈은 4요. 그리고 각도가 오메가 T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요거 6분의 파이에요. 요게 4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합력 구하는 방법. 이 방식으로.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2배 3, 4 코사인 6분의 파이지. 답이 같을라나? 같아. 이렇게 하나.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이 복잡해서 잠깐 썼는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역하게 접목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건 다 필요 없고 단 간략하게 좀 이따 요약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때 진폭의 대대값 구하는 방법, 요각을 위상각이라고 그래요. 위상각 구하는 방법. 요것만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없었던 걸로 있어. 단 외울 거는 항상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2분의 1 사인 스타.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쓴 거. 알았어?